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라며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에서 마주한 건 동지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시선들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한 강 대변인의 직격탄인데요. 강 대변인은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원장이 수감 중에도 당내 성비위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침묵도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 조직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정당이 정당 내부의 부끄러운 문제를 외면하거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쾌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애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애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 녹십자. 9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가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유교, 신라, 가야 문화권 사업이 시작할 당시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방문객도 저조하고요. 적자 운영으로 시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3대 문화권 사업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요. 3대 문화권 사업은 이 방송에서도 수차례 논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 소식을 더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네. 또 대안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교, 신라, 가야 컨셉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인해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이게 3대권 문화 사업의 요체인데요. 네.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에 약 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46곳인데요. 이 중에 39곳, 즉
전체의 85%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난 7월 28일자 대구 MBC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좀 더 그 방송 내용을 인용해 드리면요. 네. 우리 지역의 경우는 영주의 선비세상, 안동 도산면의 국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유교 단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영주 선비세상의 적자 규모가 첫 해인 2022년에는 26억, 2023년에는 62억, 2024년에는 6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동의 국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한국 문화 테마파크죠. 뭐 세계 유교 박물관 이거 포함해서 네. 인데요. 그 매 한 가지로 2022년에 또 26억 적자가 나고 2023년에 49억, 2024년에 52억 적자가 났다고 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해만 하더라도 영주 선비세상은 뭐 62억 그리고 한국 문화 테마파크는 52억 적자. 굉장히 큰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의 현황인데요. 사실 네. 공공시설이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나 교육 등 공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나 시재정으로 메우는 게 당연한 공적 분야가 있기 때문이죠. 네. 사실 그 전국의 국립대학도 다 적자가 나는데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명 살리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안동이나 영주의 경우에는 그 3대 문화급 사업장을 보면 뭐 찾는 사람들도 얼마 없어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적고 매년 적자가 나는 경우라서 의료나 교육 부분 적자는 또 그 의미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네. 분명히 문제라는 점이고요. 비유하자면 집만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그다하게 지어놓았는데 안에 볼 것이나 먹을 것, 즐길 것 이런 매력적인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당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덩어리는 크니까 계속 운영비 임금비는 들어가는 구조죠. 네, 그러네요. 예, 에어컨도 틀어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열어두기만 해도 운영비, 인건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태고. 그렇죠. 그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바로 이게 이 경우입니다. 아하. 그 영주 선비세상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영주 시내와의 접근성이 좀 좋습니다. 20분 네. 정도고요. 또 주변에 소수서원이 있고 그 위에 한 15분 위에 부석사가 있고 또 15분 거리 아래에는 풍기 뭐 인산시장도 있고 해서 그런 관광 벨트 내에 이렇게 쭉 있어서 좀 그 선비세상에 대한 컨텐츠가 보강된다면 좀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좀 있습니다. 네. 희망을 걸고 있고요. 그런데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안동 한국 문화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시내와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고 맞아요. 그 주변에 식당, 숙박, 은하가나 되는 게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산골짜기에 덩그러니 이제 지어놓은 꼴이라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지금 사실 영주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운영 주체를 좀 공공으로 바꾸고 콘텐츠를 보강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백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앞서 본 통계나 방문객 수를 보면 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인데요. 슬프지만요. 네. 이게 첫 단조부터 잘못 이게 깨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네요.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시내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미 산골짜기에 지어놨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게 당초에는 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처럼 다보스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돌파구 마련해보자 이런 굉장히 참 신선한 발상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굳이 산골짜기에 지은 거죠. 아. 억수로 좀 환경이 좋으니까 아름답긴 네. 합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 일각에서는 그렇게 그 아름다운 환경 좋고 그래 그것만 지나면 회의 잘 된 것 같으면 소백산 꼭대기에 그 컨벤션 센터는 더 잘 되겠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네. 자 스위스의 다보스는 다보스 회의장 근처에 기반 시설 즉 호텔 숙소 식당 등이 모두 완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도시 자체가 아주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거고요. 도산 국제 컨벤션 센터는 주변에 기반 시설이 거의 전부합니다. 덩그러니 회의장만 지어 놓는데 아예 다르다는 거죠. 지금도 뭐 한옥 호텔을 짓는다 여러 안이 나오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민간에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하. 자기들이 돈 들여 지어놨는데 적자가 날 게 뻔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거기를 살리려고 숙소나 이런 걸 공공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어놓으면 또 더불어 적자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민간도 공공도 더 거기 기반 시설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견됐는데도 그냥 밀어붙여서 네. 지어놓아서 지금 시민들만 골탕이 먹고 사실상 그 시청에서 행사를 좀 밀어주고 하지 않는다면 민간이 여기 누가 행사하러 오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더 좀 우리가 되짚어 볼 게 이 유교나 선비 문화는 우리가 개성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문화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유교 선비 문화를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좀 더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는 이 측면이고 이 유교나 선비를 다른 사람들이 오도록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동이나 영주를 찾는 분들의 대부분은 요즘 트렌드가 이쁜 곳 네. 또는 맛있는 곳 뭐 이런 게 많이 찾아오고 재밌는 곳.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안동의 제일 관광지가 월령교입니다. 그거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안동 네. 김희동 시장 때 그걸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안동에 수학여행을 오면 뭐 네. 하회마을부터 이런 도산서원 이런 곳을 다 돌았는데 이제는 여행을 오면 월영교부터 보기 그렇습니다. 시작하더라고요. 사진 찍기 좋고 이뻐서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런데 안동에 와서 유교 정신을 한번 체험하고 가자. 이기 일원론이나 이기 이원론을 체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은 관광으로 오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는 게 없죠. 현실입니다. 직시를 네. 해야 되는데요. 유교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유교의 매력을 느껴서 오는 관람객들이 참 마음 아프지만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광자원으로 유교를 접합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 짚고 싶고요.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위치 그리고 유교나 선비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현재의 흐름과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뭐 다 하는 얘기인데 그 내부에 컨텐츠를 보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노력을 해보는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쭉 가느냐 이거죠.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제 해결이 어렵지 않냐. 계속 이렇게 그냥 되지 않겠느냐는 게 암암리에 누군 얘기도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안 중 하나가 관련 시설을 매각하자는 겁니다. 아예. 매각하기. 예. 사람도 잘 안 나오고 적자만 나는 시설 저가에서도 팔아서 떨어버리자는 주장인데요. 네. 이 법적으로 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좀 목요일 날 기분 좋게 퇴근하시는데 법적인 얘기 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아주 쉽고 재밌게 드릴게요. 네. 이게 공유재산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은 이 요지는 그겁니다. 뭐 입찰을 붙여서라도 100분의 80 이하로는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각하려고 입찰 붙여도 그 넓은 걸 요즘 부동산 불경기 100분의 80 감정평가 이거 사겠습니까? 네, 누가 사배를. 그렇죠. 입찰 붙여도 난망한 거죠. 그런데 네. 법에 또 이게 해결할 게 있는 게 거기에 뭐라 규정되어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 계획에 따라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가격에 매각이 가능.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00분의 80은 감정평가 택도 없습니다. 그거 누가 사갑니까? 네. 그럼 100분의 50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령이 정한 대로 이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 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절차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값에 팔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보고 만약에 이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100분의 50으로 매각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허. 세 번째 방안이 시행령 개정.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 이런 뭐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 크게 의미도 없고 사람도 안 오고 예산만 투입되고 사람만 그 뻔히 앉아서 쉬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수천 곳이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사실 제가 영주에도 가보니까 인삼박물관이나 콩세계 박물관도 조금 이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참 그 3대 문화권 사업 이야기만 하면은 무능과 무책임에 많은 시민들이 혀를 차고 있는데 그 혈세 먹는 아마 지금이라도 이제 그거 만든 분들 정치적 책임 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각을 포함한 뚜렷한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100분의 80 가격으로 팔든지 아니면 뭐 관리계획을 짜서 100분의 50까지 팔든지 그게 법령상 어렵다 그러면 법률을 좀 법령입니다. 법률 네. 밑에 있는 건데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전국에 지금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전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뭐 그 운영 주체 바꾸거나 컨텐츠 몇 개 보관하나 될 일이 아닙니다. 어허. 자,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1980년대 초반, 1970년대 후반 영국이 떠오르는데요. 왜요? 그때 온갖 이제 영국으로 보면 국유 또는 공유 시설들이 적자 운영으로 하면서 막 비대해져 있고 현금성 복지가 강화되었는데 그때 바로 영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의 병자라 그랬는데 네. 이때 마가릿 대처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대차게 민영화를 이제 합니다. 그렇죠. 추진해서 영국의 경제병을 고쳤는데요. 이제 우리도 적자 시설들을 헐값에라도 민간에 매각해서 적자로 인한 세금 투입을 막고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 시설의 회생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을 받아온다 아닙니까? 그걸 네. 활용해서 또 중요한 시설을 짓거나 의료나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안을 정말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이 한국형의 마가릿 대처 사업이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대 문화권 사업, 매각을 비롯한 뚜렷한 대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3분 5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영주시인데요. 영주시가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 정교환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주시가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6년 상권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궁금하거든요. 예, 영주시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올해 영주일동 원도심 일원에 자율상권 구역 지정과 함께 상권 활성화 마중물 사업인 2025년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과 함께 2026년 상권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5년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리고 원도심 내 노후된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며 근대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원도심이 단순히 소비 공간을 넘어 체류와 교류가 있는 복합 생활권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을 추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과 신청 요건도 완화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그리고 특성화 시장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원도심 전역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이어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 조성 등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문화관광형 상권 조성을 추진해 외부 관광객 유치와 원도심 부흥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어려움이 뭐였고 이에 대해 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상인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매출 감소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마트의 확산, 그리고 줄어드는 청년층 탓에 유동 인구가 예전 같지 않고 빈 점포도 늘어 거리가 한산해졌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점포 공실도 늘고 있어 거리가 한산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 유동 인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축제, 거리 공연, 야간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운영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아울러 빈 점포는 청년 창업 공간이나 체험형 상점으로 활용해 새로운 업종을 유입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고 보행 환경 정비와 간판과 조명 개선 등을 통해 거리를 밝고 쾌적하게 바꾸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행사 지원이나 빈 점포 창업 지원, 전통시장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야간 경관 조명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상권 발전소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친체된 상권과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도심이 살아나려면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할 텐데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나 청년 창업 지원 같은 유입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예. 영주시는 젊은 층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관광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1인당 2, 3만 원, 그리고 차량 임차비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주시 일주일 살아보기 체험이나 그리고 소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형 투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8,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입 전략으로는 빈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정주 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업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지원하고 또 지역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42세대와 산단 입주에 따른 청년 입주를 대비해서 지역 한력타운의 70세대 그리고 구도심 청년 희망 드림 주택 40% 공급 등 주거 안정화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단순한 단기 방문을 넘어 체류 정착형 인구 유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이 끝난 뒤에 영주시 원도심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대하시나요? 예, 궁극적인 목표로 단순한 거리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입니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판매 기회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고용 창출 효과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 매력적인 상권은 도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체류 시간과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새로운 업종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를 만드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단순 장보기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나 여가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상권이 살아나면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게 되면서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 역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에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영주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8월 말 기준 약 9만 5천 명의 시민이 신청해서 총 2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더 많은 시민 혜택을 받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고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2차분 지원액은 약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쿠폰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은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과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조정됐나요? 예, 맞습니다.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영주사랑 상품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시는 영주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당초 발행 목표의 970억에서 390억 원 증액해 총 1,36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유 상품권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신다면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조사랑 상품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일자리 중요할 텐데 영주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예. 영주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퇴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중장비 등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이나 취업 특강, 이력서 작성 지원, 무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을 통해서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880여 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23일에는 2025년 영주시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현장 면접이나 채용 상담, 이력서 클리닉, 취업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네, 일자리가 넘치는 영주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의 사업을 오직 11호만 추진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그 말처럼 지역 경제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이뤄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가 가진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 정교원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북중러 정상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정말 열병식에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세 국가 지도자가 이 공식석상에 이렇게 쫙 섰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냉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기사의 표현을 빌면 이제 반 트럼프 진영이 뭉치면서 새로운 냉전의 구도가 점점 굳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미국 대통령하고 사이가 껄끄러운 국가 정상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상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반발해서 중국이 딱 깃발 들고 나섰을 때 그 밑으로 다 모이는 듯한 그래서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정은의 딸이죠.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김주애의 후계자 구도가 점점 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이번에 이제 중국에 동반해서 이동을 했고 네. 뭐 평양 노동신문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그냥 뭐 여행 삼아 데려갔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결국 이제 국제 무대에 자신의 딸, 다시 말하면 새로운 후계자를 이렇게 뭐랄까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내부 권력 승계 구조를 이미 충분하게 다져놓았다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각에서는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이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네. 또 지난 7월인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의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다음 해에 에이펙 개최국이거든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다음 해 개최국인데 당연히 국가 정상이 와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오게 되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 한반도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평화의 어떤 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반면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참석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건 북한 측이 아직 공식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참석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네. 저는 북한 측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차근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저희가 국내 정치로 좀 옮겨와서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가 9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네. 국회에 있을 텐데 사실 뭐 체포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뭐 권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될 가능성 높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요. 지난번에 그 의원들 불체포 특권 그거 포기하겠다라고 그랬죠.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절차를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받지 않아도 본인은 나 이거 특권 포기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저는 이것을 불체포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인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한테는 이것이 특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권리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특권이다. 그러니나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니 저는 뭐 국회 내에서 이거를 굳이 표결 처리 과정 거치지 말고 본인이 당당하다면 정당하게 뭐 자기 발로 출두해서 조사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핵심은요. 통일교가 선거에 교인들을 동원하고 또 통일교가 권 의원한테 금품을 건넸고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그 다리를 놓으면서 관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 창구를 만들었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재임 기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관련해서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고 네. 요런 선에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뭐 당연히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안 자체가 한국 정치의 수준을 너무나 바닥 이하로 떨어뜨린 수준 낮은 범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좀 엄정하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지난 화요일이죠.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제가 화요일 날 경호과의 방호과라 그러나 방호과의 직원들도 이 국회 내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좀 봤는데요. 네. 이게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게 된 거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들 모아서 국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총 당사를 4번인가 3번을 바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 그렇다면 계엄 해제 방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만약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고 핸드폰에 통화 내용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이 억울하다 싶으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니 애매하게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 특검이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추의원하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조지현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조지현 의원의 경우에 계엄 5시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게
그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점점점 이 대상이 좀 수사가 좀 확대되어 가고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나저나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가장 큰 거는 기간 연장입니다. 기간 연장. 과거에는 이게 뭐랄까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한 번 그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이렇게 되면 2번 연장하고 제가 거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30일을 더 부여한 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 인력의 증언이 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재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적으로 중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개를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들 궁금해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파편화된 소식으로 사람들이 재판 소식을 접했다면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으로 해서 국민들이 통으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저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하는 발언으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사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야당 간사는 선임해 주는 게 관례인데 추미애 위원장은 왜 거부를 한 걸까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5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뭐 중진 의원이니까 보통 국회 관례상 간사는 재선 의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5선 중진 의원을 간사로 배정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대항마로 간사를 배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법사위를 고유의 업무로서 그 역할을 해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대강으로 정치적인 싸움터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게 저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반대했다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뭐 어차피 의원들의 추천과 동의를 통해서 이게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하실 거면은 그만두셔야죠, 공직을. 그런데 이제 남은 임기가 9월이라고 자신의 임기를 지켜달라. 법정 임기 내년 9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기가 9월인데 내가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출마하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비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압력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탄압받는, 여당으로부터 탄압받는 정치인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렇게 되면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대구의 경우 자신이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에 절호의 기회이다라는 판단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날 그 발언은 모든 것이 매우 의도된 준비된 정치적인 발언이고 행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사실은 전한길 씨가 마치 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대구시장 양보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 정당의 공천권과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이 자신들의 아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너무나 얕잡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외교와 정치권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